네, 정동영 문국현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대에 나섰던 백낙천 교수와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문국현 후보 측의 김갑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갑수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선 정동영 후보 측하고의 단일화 협상이 이제 무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산된 거라고 봐야죠?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네. 예. 저희끼리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예.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마지노선이 13일 이게 이제 부재자 투표일 직전까지는 아직 단일화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또 부재자 투표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19일 전까지도 뭐 단일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지만 혹시 극적으로 뭐 된다든가 할 그럴 가능성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겁니까?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 네. 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계속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두 후보의 지지층을 결합시키고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명박 후보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극적인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지 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우선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동영 후보든 문국현 후보든 네, 두 후보의 합의 그렇죠. 뭐 산술적인 네. 합 플러스 기대되는 시너지의 합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가 끌어올리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다수의 현재 부동층화되어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예. 또는 BBK 수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구나라는 근거를 먼저 제공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단일화 이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달걀이냐일 수도 있겠지만 단일화해야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생긴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뭘 위해서 뭘 하느냐가 해답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지 단일화를 위해서 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예. 자, 이제 지금 이제 시민사회 쪽에 중재 요청도 있었고 또 실제로 중재를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협상은 좀 무산이 됐고 네. 특히 이제 선관위가 TV 토론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은 이제 불가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문국현 쪽에서 이제 강하게 요구했던 특히 이제 과정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가장 강하게 제기했던 이 TV 토론이 불가능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과 기자회견의 사실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사용했던 말은 후보 단일화라기보다는 네. 이명박 후보에 맞설 수 있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지자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섞어버리자는 제안은 아니었고요. 예. 과연 누가 이명박 후보에 맞서서 제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를 네.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네.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런 선택의 과정이 나름대로 또 이 범개혁 진영의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유권자들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고 네. 그런 것으로서 TV 토론이라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 토론의 방식과 토론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께서 중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마치 그 뒤에 TV 토론이 시기를 양보하면서 새롭게 제기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양 약간은 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선관위에 저희가 사실상 구두로 계속해서 이런 토론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계속 서면 질의를 요구를 했었고 네. 서면 질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선관위가 불가하다는 답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네. 근데 답변을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방송사하고 토론에 대한 초청
토론으로 편성을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방송사에 일반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12월 1일과 2일 같은 경우에는 빅3 토론이라고 해서 타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편성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검토를 한 상태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선관위에 이미 질의를 했었더라고요. 서면 질의를. 네. 근데 그 서면 질의의 내용을 그동안 저희가 사실 정치적인 도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단일화를 위해서 두 당의 후보만이 다른 당 후보를 배제한 채 토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질의를 하면 선관위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론을 좀 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기 위한 의지는 좀 없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방송사에 전화를 일일이 거의 다 해서 토론회를 주관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알아봤지만 그것도 역시 안 됐고요. 불가능해졌고요. 그런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그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네. 소비자에게 물건을 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더구나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선거라는 행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물건을 고르자라고 하는 행위는 선거라는 것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거든요. 그 단일화하는 방법 중에서 TV 토론 외에 말씀하신 그 비교 우위를 검토할 만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저희들도 사실 참 백방으로 이제 그런 방안을 알아봤고 네. 여러분들께도 훌륭한 방법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그 미디어 말고는 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예. 이제 원래는 사실상 그 뭐 액수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기호를 후보로 등록을 해놓고 단일화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도는 아니죠.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후보 단일화하고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위한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후보 단일화든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든 결국 결과적으로 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런데요. 예. 과정은 좀 이제 다른 것이 예. 그 정동영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합당 발표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또 저희들이 반대하는 단일화가 그런 단일화입니다. 예. 정말 공학적으로 예. 지분 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총선 지분 가지고 서로 다툼하고 분쟁하다 결국은 무산되고 예. 무산되기 직전까지도 합당 선언하고 후보 단일화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말이죠. 이 어떤 단일화라고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지금 시기에 어떤 대의를 갖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는 네. 그 공학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오히려 그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대의는 충분히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중재하는 분들이라든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열망이라든지 충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 단일화라는 것을 하는 과정 절차는 분명히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단일화는 사실상 그 후보가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예.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예.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고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지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밀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합의하고 지분 나누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죠. 앞서 인터뷰도 잠깐 보셨는데요. 백내춘 교수 인터뷰. 백내춘 교수는 이 중재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게 양측이 말하는 단일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보통 지금 이 가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지만 사실 양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의 성격, 지금 김갑수 대변인은 이제 후보 단일화냐, 이명박 후보를 이길 단일 후보로 선출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단일화를 보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르죠, 분명히. 예, 어떻게? 한쪽은 그 세력의 크기, 세력의 파이를 키우는 단일화를 예. 원한다면, 예. 저희들은 사실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가짜 경제의 허상을 완벽하게 벗겨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예. 어떤 솔루션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원하는 단일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세력과 세력의 결합이 주는 그런 단일화라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단일화 하자고 했을 때 상대를 인정해야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단일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을 때는 어쨌든 정동영 후보 측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후보께서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어느 정치 집단이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정치 집단 중에서 예. 당신과 그 비슷한 소션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이전에 그 대통합신당에 계신 분들 뭐 전부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부패가 차라리 무능한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지구상에서 사실상 일정한 의식 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 말이 그 세계 10대 강국에 준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 현실이 어떻게 가능했었느냐라는 거죠. 그런 현실은 우리 소박하게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꿈이 사실은 내 집 마련이라든지, 네. 또 아이들 그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싶다는 그런 작은 바람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맺힌 한과 응어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라리 당신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패하더라도 왠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잘 먹어줄 것 같은, 사실 이게 착각이고 착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행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어떤 그 연대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공통점은 있다. 예. 아니냐는 것이었죠.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번 단일화 논란 과정들을 지켜보면, 어쨌든 문국현 후보 측에서 말하는 단일화는 문 후보 자신으로의 단일화, 이런 게 아주 명백하게 보였고 말이죠. 네. 그 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치 중심으로 볼 때, 예. 기존의 정동영 후보 측이나 통합신당은 말하자면 이제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예. 말씀도 하셨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단일화 논의가 되려면 씻김굿이 있어야 된다, 해원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거는 사실상 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가, 예. 그리고 또 그 상품 경쟁을 하려 물건을 출시한 두 회사가 예. 서로 우리 제품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고 전제입니다. 네. 자기가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단일화라는 게 나름대로 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한 승부의 과정이라면 네. 더더욱 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오만하고 건방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고 네. 동의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경쟁에 나왔을 때는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정이 연출되는 것인데, 네. 그런 과정들이 자꾸 생략된 속에서 여도사만을 가지고 자꾸 이제 단일화를 요구하는 듯이 지금 시기가 빨리 급하니까 지금 당자자라는 것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네, 아니 이제 제가 조금 더 여기려고 했던 것은,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시민사회가
시민단체 원로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것은 이제 문국현 후보였다는 거죠.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국현 후보는 자신으로의 단일화라고 하는 게 단일화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네. 정동영 후보는 물론 이제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겠죠. 네. 민주화 세력의 예. 이 결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자신으로의 단일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후보가 어느 그렇습니다. 후보든 네. 자기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테니까.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하고 예. 이 문국현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라고 말했을 때의 이 단일화의 성격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그 단일화의 성격 중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개혁 진영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어떤 성격의 단일화가 더 확실하고 어떤 성격의 단일화여야 된다는 것에서는 네. 분명히 가치 중심의 단일화라는 것이 세력 중심의 단일화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뭐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나 선거라는 게 가치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가치에 대한 비교 과정 없이 네. 자꾸 세력 연합, 세력을 물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행위는 사실상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죠. 제가 그건 뭐 김갑수대변인에서 뭐 네. 논쟁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제가 뭐 네. 여쭤보는 거니까. 예. 네, 뭐 그건 생각이 좀 다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중재에 나섰던 시민사회 원로 모임 중에 한 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 후보가 자신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좀 이용했다는 시각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게 예. 토론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로 단일화 무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아마 정말 단일화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후보께서는 좀 가슴 아파하셨고 예. 저희들도 대단히 좀 송구스럽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예. 분명히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도 이제 중언부언된 거지만 TV 토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과정과 절차가 밟아진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의 현실적인 그 차이가 있었고 네. 자금력의 차이, 엄청난 조직의 차이, 140명의 국회의원들 승부를 벌여보면 사실 문국현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9대1 이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것들은 후보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만 한 번만 밟아주시고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토론인데 그 토론을 중간에서 좀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룰 미팅을 중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정도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지점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리고 후보께서도 늘 강조하셨지만 이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 물리적인 세력 연합의 단일화는 애초부터 할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부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일화, 그냥 그 세력과 세력의 물리적인 통합, 네. 기계공학적인 단일화는 애초에 후보께서 제안도 안 했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점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뭐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단일화를 놓고 생각하는 기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이제 세력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방점이 있고요. 문국현 후보 측은 이제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자고 하는 쪽에 더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생각하는 기준들이 이제 상당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국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 압박에 관계없이 이 독자 행보를 고수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좀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제가 생각이 왔으면. 기자회견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기자회견문에 예. 분명히 가치는 다른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자꾸 모르는 모양인데 그걸 예.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기회를 좀 가지고 싶다. 도대체 그건 결국 이 단일화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문국현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알리고 싶다는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그렇다기보다는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씻김굿을 할 때 예. 사실상 이제 저는 뭐 그거에 있어서 문국현 후보는 절대 선이고 지고지순하고 예. 대통합신당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진 하나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된 거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원인에 대한 해석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신이 같이 좀 씻어보겠다, 씻어주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들을 자꾸 당신들은 그 완전히 X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이명박 후보에 대비 국민들한테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제안도 안 하셨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동영 후보의 이제 말하자면 사퇴 네. 주장. 문국현 후보가 지난달 20일에 이제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를 했다가 이제 지난 3일에 이제 그걸 처리한다. 이제 그 단일화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단일화가 지금 이제 사실상 이 결렬된 그 즈음에 엊그제죠. 그제는 이제 남은 건 정 후보의 스스로의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은 다시 일종의 사퇴론을 이제 꺼내드는 셈이기도 한데 좀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 부분은 사실상 물론 이제 그 공당의 후보가 나름대로 거기도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되신 분인데 예. 사퇴하라 이런 면이 좀 해당의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네. 약간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실상 지난 열린우리당의 해체 과정부터 통합만 되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어려운 통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 국민들의 그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신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경선이라는 게 축제여야 되는데 또 경선이 또 정말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시키는 경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심은 더욱더 이반을 했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정말 말 그대로 콘크리트 지지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또 지난번 민주당과의 합당선언과 단일화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 이명박 후보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마음을 아예 놔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든지 다 해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 제발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이 경제 대 경제 구도를 원하는데 그것들 그 이명박 후보의 가짜 경제 가면을 문국현인 내가 한번 벗겨줘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고 네.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승부를 겨루어서 네. 승부를 한번 겨루어서 한판 승부를 통해서 내가 지면 아직까지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지하겠다고 하신 거고 네. 내가 이기면 그러면 나를 후보로 경제 대 경제 구도로 한번 붙어보게 기회를 한번 달라라고 요청하셨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했다거나 바뀌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교사회단체나 또 제 언론들이 주도하는 최근에 비상시국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네. 성명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그랬었죠. 있었죠. 거기서 황석영 씨가 민주대연합의 방해가 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거짓 민주평화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오늘 이제 백낙천 교수님이 조금 전 저희 인터뷰에서도 봤었지만 오늘 그 앞서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그런 걸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오만이고 정치적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날 그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예. 사실 좀 제가 좀 잘못 봤나 싶었었어요. 예. 단일화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대연합에 방해가 되는 정치 세력이라면 거짓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짓이라는 단어, 위장이라는 단어는 전매특허 후보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단어를 문국현 후보에게 사용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고, 네. 되게 서글프기도 했고, 솔직히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랄까 과연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이 기준점이 후보 단일화인가? 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념적인 가장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민주노동당에 계신 분들이 더 가깝거든요. 네.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가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실상 민주대연합에 방해가 되는 분열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도 좀 사실 좀 솔직히 동의하기 좀 어려웠고 충정과 그런 심정들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오만하다. 이제 저희가 사실
좀 겸손하지 못하거나 조금 이렇게 후보를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참모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오만방자하게 무조건 뭐 우리만이 최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이겨야 된다는 건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생각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고 마음을 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무조건적으로 정말 문희연 후보가 석 달 만에 단기 필마로 국민의 10% 지지를 얻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하는, 희망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새정치에 대한 소망을 그냥 물리적으로 사실상 동의될 수 없는 분들도 함께 모여있는 집단에 섞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것 또한 그런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배반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짓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세요. 네. 시민사회 원로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중재 노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신데 네. 말하자면 결국 두 후보의 결단만 남은 거죠. 이제 만약에 정말 한 후보로 이명박 후보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뭐 공감대가 양측에서 형성이 된다면 결국 이 두 후보의 결단만 이제 남은 셈인데 다른 가정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두 후보 중 한 명이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후보 자신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옳은 것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 후보 공이 두 진영 모두 지지율을 올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둘이 서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어르신들께서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들을 좀 진작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탓하는 것만큼 대통합신당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견인해 주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남은 기간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어서 과연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더 낸다면 이명박 후보를 막을 수 있겠다. 이렇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미 그 문희연 후보께서도 그건 상대방에도 공이 적용돼야 되는 룰이지만 부패 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데 한쪽이 걸림돌이 됐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희생하겠다 하는 결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대 변함이 없고 그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결단의 여지도 있지만 그럼 이 두 후보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창조한국당의 김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최경준의 디어 인터뷰입니다. 노회찬 건영길 후보 선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최경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